해발 고도 1500m,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을 품고 있는 도시. 이곳은 사파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삶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척박한 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게 된 것일까요?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 소수민족들은 원래 중국 남부와 서남부 산악지대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기근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평평한 땅 하나 없는 산악지대.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척박했지만 외부의 지배와 혼란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산을 떠나는 대신 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파른 비탈을 깎고 물길을 내고 돌을 쌓아 마침내 산 전체를 계단식 논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세월이 흘러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은 무더운 하노이를 피해 이 시원한 산속 마을을 찾아냅니다. 시원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된 프랑스인들은 이곳에 별장과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사파는 식민지 관리들과 부유층이 찾는 휴양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파에는 베트남 전통의 산악마을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흔적이 독특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사람들의 생존의 기록이자 그 풍경에 매료된 프랑스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오늘은 수많은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산악도시 사파를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파에 도착했습니다. 사파는 고도가 1500에서 1600m에 위치한 고산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사파를 구석구석 둘러볼 건데요. 소수민족 마을도 가보고 계단식 논도 걸어보고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높은 산도 올라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파가 대체 어디 있는 곳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출발하기 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도시 느낌도 있고요. 이런 시골 마을도 있어요. 인생샷 명소도 많은데? 대박! 여기 스위스 아니야? 마사지. 사파의 밤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떠나자! 저희는 스쿠터를 빌려서 이동했습니다. 사파는 산악지역이라 그런지 걸어서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스쿠터를 타고 약 10분 정도 이동해서 첫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미끄럼틀도 있어요. 이곳은 까깐마을인데요. 까깐마을은 베트남 흐몽족이 사는 마을입니다. 흐몽족은 동남아 산악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인데 베트남 사파 지역에 가장 많이 산다고 합니다. 까깐마을은 사파에서 가장 유명한 소수민족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주로 흑흐몽족이 살고 있습니다. 검은색 전통 의상과 화려한 자수가 특징입니다. 비교적으로 다른 소수민족 마을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접근성이 좋아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파에는 까깐마을 이외에도 다른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스쿠터를 타고 라오차이와 타반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풍경도 너무 예뻐서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인 라오차이와 타반마을 중간쯤에 있습니다. 진짜 그림 속을 돌아다니는 느낌입니다. 진짜 왜 이게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우는지 알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사파에 이렇게 계단식 농원이 되게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계단식 논 규모가 워낙 커서 과장되게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논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건 물을 끌어오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산 위 계곡에서 물길을 수 킬로미터씩 연결해 각 논으로 물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파에서는 논을 만든 사람보다 물길을 만든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타반이야 여기. 아, 여기 타반이요? Is this Tavan village or Tavan village? You go to Babu Play or no? Babu Free, it's what? Maybe Babu. Babu. Yeah. Play. Yeah, Saki. Sunny. My Korean name is Sanghee. Oh. High five. Ah.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다 보니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서는 직접 기른 채소를 판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작은 상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을을 걷다 보니 눈길을 끄는 벽화가 하나 보였습니다. 벽화에는 조혼과 근친혼을 반대하자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일부 소수민족 사회에서는 과거 조혼과 근친혼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그림 같은 마을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거든요. 슈퍼도 있고 약국도 있고 학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이제 되게 오래된 마을 느낌이긴 한데 정말 다 갖춰져 있다. 호양씨. 저희가 계속 그 베트남에서 도심만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조용하고 그 시골스러운 그 정겨운 느낌? 그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곳 같아요. 이런 데 보시면 지금 다 계단식 논이에요.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스쿠터를 운전하실 수 있으면 여기는 꼭 한번 스쿠터를 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되게 많은 외국인들이 트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트레킹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마을에 홈스테이 하는 곳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그냥 홈스테이 하면서 트레킹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스쿠터를 하나 빌려가지고 쫙 한번 돌아보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타반 마을이나 아니면 라오차이 마을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세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을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트레킹 코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1시간,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스쿠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쿠터를 운전을 하실 때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자칫 잘못 들어가면 다칠 수도 있고 도로가 평평하지 않아서 초보 운전자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쿠터를 운전해 본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파 여행을 계획을 하다 보면 사파 중심지를 숙소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을을 둘러보니까 홈스테이가 되게 많아요. 만약 저희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시골스러운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홈스테이를 해봤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 위주가 아니라 여유가 있는 여행, 그러니까 힐링을 좀 할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마을에 있는 홈스테이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매미랑 소리가 좀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 매미는 약간 츄얼스 이렇게 우는데 얘네는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렇게 우는데? 그러네. 벌렁벌렁. 야 이거 봐! 와, 미쳤다.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야시장을 빼놓을 수 없겠죠. 상인들은 저녁 장사를 하느라 분주했고 하나둘 불이 켜지면서 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간식부터 통닭, 꼬치구이,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현지 음식들까지 다양한 먹거리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시장 골목을 걷다 보니 맛있는 냄새가 사방에서 풍겨와서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한쪽에는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거리와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사파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시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사파 마켓에 왔습니다. 밖에는 야시장이 있고 안에는 이렇게 상시 열리는 마켓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약재 이런 거 파는 것 같거든요. 흑닭의 비주얼을 볼 수 있습니다. 흑닭 이렇게 생겼구나. 헉! 발가락도 이렇게. 이게 너무 자세가 좀 야한데? 지금 이제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7시 정도 되면 가장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6시라서 한 1시간 정도 후에 굉장히 좀 활기차질 것 같아요. What is this? Quả đào Sapa.
오, 이거 뭔지 여쭤보니까 사파 복숭아래요. 요거는 야생 산딸기라 그래요. 베트남 야생 산딸기. 근데 조금 징그럽게 생겼어요. 여보, 나 망고 살래. Mango. 망고? 이 망고? Mango, mango, same. 망고? 저는 망고를 워낙 좋아해서 결국 두 가지 모두 사봤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손질해주기 때문에 신선하게 맛볼 수 있었어요. 잠깐만. 이게 아까 그 빨간색 1번 망고. 우리가 아는 맛있는 망고 맛. 엄청 맛있어. 요거는 익숙한 그 노란색 2번 망고. 좀 시다. 개인적으로 나는 빨간색 망고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저희는 지금 판시판에서 케이블카를 타러 왔고요. 20분에서 30분간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이 판시판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거든요. 고도가 3143m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해요. 패딩으로 갈아입었고, 정상 같은 경우는 날씨가 계속 변해서 운에 맡겨야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과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미쳤습니다. 판시판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하니 구름과 햇살이 만들어낸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정상에서도 이 날씨가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우와, 오, 무서워. 이 판시판 케이블카가 2016년에 개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총 길이는 6.3km 된다고 하고요. 고도는 1600m 정도를 올라간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착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아직 희망을 버리긴 이릅니다. 이랬어요.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케이블카 내리면 이렇게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산병이 있는 편은 아닌데 지금 약간 그 숨찬 느낌이 있거든요. 좀 천천히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아랫동네랑 이렇게 날씨가 다를 수가 있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사파 시내는 날씨가 꽤 좋아서 정상도 잘 보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기온도 훨씬 낮았고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주변 풍경은 물론이고 조금 떨어진 곳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판시판의 멋진 풍경을 보고 싶으시다면 우기가 끝난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날씨. 우와, 여러분, 이 앞에 엄청 뭔가 거대한 게 있는데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림자처럼. 내가 바람 불어볼게. 비켜, 안개야 거쳐라. 남편은 고산병이 심하게 와서 카페에서 쉬기로 했고 홀로 판시판 정상으로 이동했습니다. 판시판 정상입니다. 3143m. 여기가 포토스팟이라고 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서 나름 기념샷 한번 남겨줬습니다. 땡큐. 판시판을 짓기까지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했나 봐요. 이런 엄청난 노력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케이블카가 관광용으로 짓긴 했지만 판시판을 짓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무거운 자재들을 나르는데도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반가운 우리 벅스 형님이 계시네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타벅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요. 낮에도 예뻤던 건물들이 조명이 켜지니 훨씬 분위기가 살아나더라고요. 예쁜 건물들을 구경하며 걷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시장이 슬슬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도 슬슬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은 연어 샤브샤브인데요. 사파는 베트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어 양식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어는 생으로 먹거나 구워 먹는 게 익숙해서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매력 있는 맛이었어요. 살짝 익혀 먹는 연어의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사파의 또 다른 전통 음식인 흑항아리 닭구이를 주문했더라고요. 항아리를 깨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그 모습만 봐도 괜히 군침이 돌았습니다. 다만 양이 워낙 푸짐해서 이번 여행에는 아쉽게 다음 기회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파에서의 마지막 밤도 천천히 깊어져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2박 3일 동안 여행을 마치고 하노이로 떠납니다. 이렇게 슬리퍼를 다 넣고 타게 돼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몇 번이야? 우리 B24, B24? A24. 너무 좋은데? 버스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도 보이고요. 라이트? 오!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물도 줍니다. 이 베개랑 이불도 주고요. 밤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간단한 침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대박인 거는 마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오! 헉, 대박! 엄청 시원한데? 오, 이 포지션을 누르면 마사지 하는 범위가 바뀝니다. 와, 진짜 마사지의 나라네. 남편 뭐였지? 사파에서 하노이까지 버스로 이동하면 약 6시간이 걸립니다. 긴 이동 시간이 걱정되었는데 중간중간 휴게소를 들려주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맛있다. 바깥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짧지만 길게 느껴졌던 이번 베트남 여행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참 정겨운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골목길도 길거리에서 마주했던 음식들과 야시장의 풍경도 그리고 밤이 되면 도시를 가득 채우던 활기찬 에너지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그럼 저희는 다음 여행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끝!